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요인인 외부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외부성이 있다고 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외부성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성이란 한 개인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유발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환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게 되는 비용이나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과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성 또는 외부 비용이라고 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성 또는 외부 편익이라고 하죠. 사실 외부성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튼다면 그 소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죠. 옆집 행위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러한 불편은 나에게 비용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부정적 외부성 또는 외부 비용입니다. 한편 우리 집에서 외등을 밝혀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밤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익을 얻죠. 이 경우가 긍정적 외부성 또는 외부 편익에 해당합니다. 교환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게 되는 비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환경오염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은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공장과 고객 간의 자발적인 교환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에게 비용, 즉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합니다. 한편 과학이론을 개발한 사람은 그 이론으로 이익을 얻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 외부성을 유발합니다. 외부성은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학공장의 오염 배출로 인하여 집들이 빨리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송을 통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성은 문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만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체들이 화학공장 이외에도 많다면 공기오염이 화학공장만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면 화학공장은 외부 비용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외부 비용은 시장에서 무시되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후생도 낮아지죠. 외부성이 초래하는 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사적 비용과 사회 전체 비용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는 교환에 참가한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원하는 것을 주어 교환하죠. 이때 각자에게는 사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그 물건을 사는 데 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치른 것이고, 물건을 판 사람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자원을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기회비용을 치른 것이죠. 이 거래로 발생한 사적 비용은 그대로 사회 전체 비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비용, 즉 외부 비용이 있다면 사회 전체 비용은 그 거래의 사적 비용보다 많게 됩니다. 이제 사회 전체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 이 외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될 것입니다. 외부성을 일으킨 기업들이 그 외부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자신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덜 생산할 터인데 그 외부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은 재산권이 잘 정의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행사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성 문제를 다룰 때는 먼저 어떻게 재산권을 정의하고 잘 행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재산권을 정의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재화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해양의 물고기와 같은 자원들이 이에 해당하죠. 관련자들이 소수인 경우에는
합의하여 규칙을 만들어 외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인이 호수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또는 외부인이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관련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는데 많은 거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계약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염을 배출하는 수많은 자동차와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좋은 해결책일 수 있지만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직접 규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에게 오염 배출을 연 50톤씩 감소시켜라 와 같은 명령과 규제를 통해 외부성을 기업의 비용으로 내부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명령과 통제 방식보다는 오염 배출세가 더 효과적입니다. 오염 배출세는 그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기업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세금이죠. 방출하는 오염 물질 단위당 일정액을 부담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과 통제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는 가격기구라는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염을 줄이는데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어 오염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죠. 기업들은 오염을 줄이는 상대적 비용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용이 세금을 내는 비용보다 작은 기업은 오염물질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오염행위가 중단될 것입니다. 반면 줄이는 비용이 세금을 내는 비용보다 큰 기업의 경우에는 오염행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세 수입이 생겨서 오염의 파급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죠. 오염 배출세는 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교 우위에 입각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오염 배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오염 배출세가 기업들에게 통제와 명령과 같은 물리적 제한을 가하는 방법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는 오염 배출세의 아이디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오염 배출권 거래제는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해 총 배출량을 설정한 후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배분합니다. 그 후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권리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허용치 이하로 오염물질을 값싸게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산 기업은 그것을 이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식품, 컴퓨터, 의류 등의 재화를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득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염 배출권 거래제는 실제로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염률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배출권 거래 제도가 명령과 통제 방식보다 50에서 95%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는 외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산권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규제나 명령이 아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응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